나른한 오후의 정적을 깨는 것은 경쾌한 알림 소리가 아니라 가슴을 짓누르는 한숨 소리였습니다. 펄펄 끓는 기름솥 앞에서 땀을 흘리는 50대 남자의 등은 이미 젖어 축 늘어져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주문 영수증이 주방 입구의 산처럼 쌓여가지만 그의 표정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영수증이 늘어날수록 그의 눈동자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듯했습니다.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돈이 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장의 잔고가 깎여나가는 기이한 현실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찜당을 팔아 하루 40만 원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의 손에 남은 것은 다음 달 갚아야 할 빚준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혼자서도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었던 작은 가게가 이제는 매출이 같아도 마이너스가 나는 구조로 변해버린 셈입니다. 배달앱이라는 거대한 그물에 걸려든 소상공인들은 스스로를 노예라 부르며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배달 생태계가 정작 그 생태계를 지탱하는 이들의 고열을 짜내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성실한 사람들을 빚더미로 밀어넣은 것일까요? 2024년 7월의 어느 날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업계 2위의 독점적 지위를 가진 배달의 민족이 중개수수료를 전격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6.8%였던 수수료가 단숨에 9.8%로 치솟았습니다. 단순한 숫자 몇 개의 변화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무려 44%의 인상폭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본사 건물 안에서 결정된 이 숫자는 거리의 상인들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특히 배달의 민족이 2023년 한 해에만 7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리고도 부족해 자영업자의 주머니를 더 털어가겠다는 기업의 태도에 상인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막대한 수익의 상당 부분이 독일의 모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로 흘러들어간다는 소식은 불붙은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국내 소상공인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결국 해외 자본의 배를 불리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던 거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무료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더 잔혹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 무료 배달이라는 네 글자는 소비자들에게는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배달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사람들에게 플랫폼들의 배달비 영원 선언은 축제와도 같았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은 이번에도 잔인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소비자가 내지 않는 배달비는 고스란히 음식을 만드는 점주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플랫폼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벌인 출혈 경쟁의 비용을 정작 힘없는 자영업자들이 떠안게 된 겁니다. 실제로 무료 배달 정책이 도입된 이후 점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실질 배달 비용은 이전보다 1,000원 이상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플랫폼들은 그동안 수수료를 받지 않던 포장 주문에까지 손을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주인이 직접 음식을 건네주는 포장에도 중개 수수료를 떼어가겠다는 선언은 상인들을 실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가게가 직접 배달하는 방식을 노골적으로 차별하며 플랫폼 전용 배달을 쓰도록 유도하는 정책 또한 그들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10,000원짜리 음식을 팔아 재료비와 임대료를 빼고 수수료까지 내고 나면 업주에게 남는 것은 단돈 몇백 원뿐이었던 셈입니다. 참다 못한 이들이 결국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뜨겁게 달썩인 용산의 아스팔트 위로 백발이 성성한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우리는 죽고 싶지 않다는 절박한 문구가 적힌 피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때는 한 가정의 기둥이자 동네의 이웃이었던 이들이 이제는 멀리띠를 두르고 투사가 되어 생존권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하는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수십 년간 일셔온 일터가 무너지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삭발시까지 거행되며 비장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려나갈 때마다 여기저기서 통곡 섞인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하루에 1,000명에 가까운 자영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는 2024년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자영업자의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상인들은 정부를 향해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즉각 도입하고 플랫폼의 갑질을 막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치는 민생을 살핀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삶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배신감이 그들을 거리로 밀어냈던 겁니다. 하지만 거대한 플랫폼 공룡들은 이들의 목소리에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화려한 정장을 입은 대기업의 임원들은 차분한 목소리로 시장의 논리를 설패했습니다. 쿠팡이츠와 같은 경쟁사들과의 치열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쏟아붓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과 인공지능 배차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술 투자비를 강조했습니다. 데이터와 그래프가 가득한 화면을 보여주며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어야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던 거죠.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혁신의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은 그저 소모품으로 치환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요기요가 수수료를 소폭이나 하며 상생의 신음을 냈지만 그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시장의 냉혹한 흐름 속에서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거대한 톱니바퀴에 낀 작은 부품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기업의 성장이 곧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이미 산산조각난 상태였습니다. 양측의 평행선 같은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2024년 7월에 출범한 상생협의체는 갈등 해결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11차례나 이어진 기나긴 회의는 결국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는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안을 내놓았지만 그 내용은 기만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상위 매출 점주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극히 일부인 하위 점주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생색내기식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며 타협을 권유했지만 플랫폼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조금도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던 상인들은 협의체가 해산되었다는 소식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애초에 상생할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분노 섞인 목소리가 협상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화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이제 화살은 법과 제도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의 무거운 공기 속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과 약탈적인 독점을 막기 위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상인들은 수수료 상한제를 명문화하여 기업들이 마음대로 비용을 올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뉴욕과 같은 해외 대도시들이 이미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시행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는 사례들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 가격 상승을 불러와 전체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의 원리와 공공의 생존권이 충돌하는 이 지점에서 법은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까요? 헌법에 명시된 경제 민주화라는 가치가 오늘날 대한민국 골목길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거대한 싸움의 끝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결국 공생하지 못하는 생태계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플랫폼 기업이 당장의 수익을 위해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민다면 결국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식당들조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최근 배달의 민족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공공배달 앱들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배달 앱 땡겨요와 같은 시도들은 수수료를 2%대로 낮추며 상생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자영업자들이 정당한 수익을 보장받을 때 비로소 우리 사회의 경제 생태계는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모기업 정책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공정한 기준을 세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열쇠는 화면 너머에 있는 우리들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녁 당신이 주문한 음식 한 그릇에는 이름 모를 식당 주인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편리함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온 것들이 누군가의 생존을 걷다먹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해질 옆 동네 골목을 밝히는 작은 식당들의 불빛은 우리 공동체의 온기를 상징합니다. 스마트폰 앱을 켜기 전에 가끔은 직접 식당으로 걸어가 사장님의 따뜻한 인사를 마주하며 포장을 해오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 동네의 소중한 맛집들을 지키고 나아가 우리 이웃의 삶을 지탱하는 거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 상생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내리는 선택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누린 편리함은 내일의 우리 이웃을 살릴 수도 혹은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